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기 하면 코딩을 배우신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신 분들이 제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이상한데 포문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기가 어려우실 거고 포문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기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제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코딩의 꽃 제기입니다. 일단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정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제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을 들어오셨던 분들이 처음에 포기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포기하시는데요.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시고 시각적으로 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제기라고 하면 리커션입니다. 오른쪽에 하나 짤을 붙여 놨는데요. 이런 화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리커션이거든요. 제기. 이게 반복이라고 아마 해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반복, 되풀이가 있는데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터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보실 요 부분들이 제기일 거예요. 이 제기랑 먼저 이 반복, 리커션이랑 이터레이션이랑을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반복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속도적인 면에서 반복이 좋은데 왜 제기를 쓰느냐라고 하면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제기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글쎄요, 처음에 이제 이거 제기를 알려드리면, 제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콜 스택을 쌓다 보니까 함수를 여러 번 부르다 보니까 문맥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속도는 떨어지지만 가독성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알고리즘 쪽으로 쭉 나가시다 보면 항상 이 죄기적인 것들을 만나시게 되고 그 이상의 것들부터 더 이상 죄기라는 말도 안 하고 바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미로를 탐색하거나 이럴 때, 트리를 순회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제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기의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프로그래밍이 좀 더 쉽게 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제기를 통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은 줄이고요. 실제 코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너무 오랜만이실 테니까 P5JS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P5JS라고 검색하시고 홈을 누르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에디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혹시나 여기서 바로 에디터를 눌러도 저희가 원하는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를 바로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사인인 해서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작품을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 화면으로도 전환이 되고요. 자, 일단 보시기 편하게 전체 화면으로 전환했고요. 오토 리프레시고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서클을 한번 그려볼게요. 200에 200에 400. 이건 뭐냐면 포인트 200에 200 포인트 가운데에서 400짜리 지름을 가진 원을 그려라예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끌게요. 자, 그럼 이렇게 오토 리프레시를 끄고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이게 더 편하네요.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반지름이 절반씩 줄어들게 지름이 절반씩 줄어들게 코딩을 해볼 거거든요. 포문 먼저 반복문으로 보여드릴 텐데 i가 400이에요. 지름을 표현할 거고요. i가 1보다 클 경우에는 그릴 거예요. 그래서 i가 i 나누기 2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를 i로 바꾸게 되면 이제 한 번은 400에서 i를 절반으로 나눈 값을 다시 i에 대입해서 조건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이 돌게 돼요. 자,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모르시면 그냥 이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얘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뭐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걸 이제 재귀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걸 재기를 해볼 텐데 펑션이라고 할 거고요. 리커션이죠. 그래서 라디우스를 얘기하는 r이라는 걸 넣을 거고요. 얘가 이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드로우 함수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로우를 빼겠습니다. 드로우를 뺄 거고요. 그래서 드로우 함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려지는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오토 리프레시를 걸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터지면 에러가 날 테니까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서클을 그려줄게요. 서클을 200에 200에 R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커션에서 400짜리 원을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서 반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서클을 그렸던 함수가 이 리커션이라는 함수거든요. 이 리커션을 다시 호출해 주는 거예요. 리커션에서 r을 나누기 2를 한 값으로 그려라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런 식의 에러가 떠요. 이건 뭐냐 하면 콜스택 사이즈가 넘어서 버린 거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이게 잘 보시면 r이 0으로 수렴해 가지만 절대로 0이 되지 않아요. 그쵸? 0이 되지 않고 계속 줄어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계속 고출을 하게 되고 무한히 반복되게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이 반복이 되게 되면 더 이상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는 상태로 메모리를 가득 채워버려요. 이렇게 되면 컴퓨터는 오류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커션, 재귀에서는 반드시 탈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떨 때냐면 만약에 r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리턴해라, 함수를 종료해라예요. 그럼 아까 전과 똑같은 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 있죠. 야, 아까 반복이 더 쉬운데? 반복이 더 쉽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재귀를 쓰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터레이션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이 리커션을 쓰게 되면 콜스택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를 썼을 때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얘를 썼을 때 좋은 점들, 이 그림 말고 이제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좀 기하학적이죠. 기하학적인데 이걸 만약에 포문으로 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리적인 구조로 보면 제가 어떻게 짠 거냐 하면 여기 가운데가 200에 200이거든요. 200에 200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40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400이니까 여기 이만큼 반지름은 200일 거예요. 반지름의 반을 양쪽 옆으로 가서 원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이 반지름의 반을 양쪽 옆으로 갈라지면서 두 개씩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그리고 두 개를 또 쌍으로 또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쌍으로 계속 쳐나가면서 두 개씩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네, 이제 이 코드에서 변화해 나갈 텐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Y축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Y축은 계속 일정하게 200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릴 때마다 X의 좌표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200이었으니까 여기가 10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200에서 100을 간 300이 될 거예요. 100, 300에서 또 하나씩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50만큼 또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100에서 50만큼 간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일단 200 정도로 맞춰 놓고 갈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X의 좌표가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의 좌표도 같이 넣어 줄게요. 그럼 처음에는 200과 R이 가게 되고 여기가 X라고 되면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죠. X라는 좌표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얼마가 있을 거고 X라는 좌표 200에서 얼마 정도가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물음표는 똑같죠. 그럼 우린 이걸 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델타라고 했을 때 이 델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게 400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은 R의 절반이고 그 반지름의 반이 되는 위치에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D는 R의 절반의 절반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4가 될 텐데 절반을 절반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응용해 보죠. 자, D라고 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D는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제기를 돌릴 땐, 자, 여기 X는 이제 X 빼기 D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의 반지름이니까 R의 절반을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0이니까 두 개밖에 못 그리는데, 이걸 만약에 50까지로 조절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 10으로 조절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면 증가하는 방향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x 더하기 d로 r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이 d가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d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좀 어렵다라고, 지금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에 변수를 넣어 주시면 해결이 돼요. 이 상태에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림은 다 그려졌습니다. 제기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그려져요. 모든 걸 탐색하는데 훨씬 더 쉽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제기를 할 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피보나치 수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거든요.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거고,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거고,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제기가 제격이죠. 제기가 제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림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숫자를 조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정말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그래서 가로, 세로가 이번엔 W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의 제기를 한번 해볼 텐데, 렉트죠. 그래서 0,0에서 W에서 W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득 채우겠죠. 그 다음에 렉트를 리커션을 통해서 줄여 나가 볼게요. W를 절반으로요.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싫으시다면 이런 형태, 혹은 1은 안 되죠. 1은 안 되고 0.9를 하게 되면 발산할 거고, 1.1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세밀한 형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반복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될 텐데, 이렇게 제기로 처리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처리돼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도 그림을 그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여러분들, 중앙에서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중앙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줄어드는 위치가 뭔지. 그러니까 여기에 X 좌표가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을 해 보세요. 저도 이제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이게 이제 0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거예요. 0에서부터 큰 사각형 하나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 좌표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이제 X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X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X는 여전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X가 이제 가운데에 오게 하려면 얘가 이 W죠. W가 400에 빼기 W 한 값의 절반 값이 여기를 가게 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x는 400에서 w를 뺀 값을 나누기 절반의 포인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에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되는 것 같지만 여기가 이만큼이 뜨죠. 이만큼이 뜨는 이유는 이때 이제 W가 이만큼 그려졌을 때는 0에서 그려지는 게 맞는데 그 다음 두 번째 W에서의 시작 좌표가 잘못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W 1.2를 나눈 거에 2를 해줘야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도 또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 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렉탱글을 두 번 그리면 되죠. 400에서 그리면 되겠네요. 400에서 빼기 W로 그리면 이런 형태의 재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걸 4번 해도 되죠. 200에서 200에서 300에서 400에서 그럼 이런 형태의 그림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200에서 이렇게 되면 W, W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를 드리고 떠날 텐데, 자, 이제 400짜리 원을 그렸을 때, 아까 우리가 원을 그렸죠, 원. 원을 200에 400으로 줬을 때, 서클이라고 해서 x에 200에 w로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리커션 x에 빼기 w에 4하고 200 w 나누기 2죠. 그래서 더하기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이걸 사각형으로 바꿔서 그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의 문제인데 그리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서클 부분을 고쳐서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서클 부분을 고치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각형을 만들어서 재기를 통해서 사각형들을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짤들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